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해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출근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도 이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해서 지금 공관 리모델링 비도 없습니다. 또 용산 이 국방부 국방부 청사를 쓸 수 없게 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당분간 통이동의 인수위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런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만 부각시키는 거 별로 탐탁지 않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바쁘다. 지금 인수위는 굉장히 바쁘게 이 정권 인수도 준비하지만 새로운 정부 내각 구성과 어떻게 이 부처를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 내에서는 빨리 국무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은 5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총리와 장관들을 다 완성해서 안정적으로 취임과 동시에 일을 하려면 국무총리 지명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와야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국무총리는 누가 될까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입니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무총리에 대해서 여전히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절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미 국무총리는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안랩 주식 때문입니다. 지금 1,700억 원이라고 대선 기간 중 이야기했는데 이미 3천억 이상으로 가치가 늘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하거나 팔아버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인준을 하지 않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과거 DJP-연합의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국무총리를 지명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반년 동안 이 총리 서리 딱지를 떼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회가 인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인을 국무총리에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아니라면 누굴까요? 자, 방금 전 한국경제가 인수위 내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등 내부 인사들의 검증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인수위 검증팀이 이들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빨리 지명돼야 국무총리와 함께 장관들 인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물론 이건 윤석열 당선인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거지만, 그래도 윤석열 스타일을 보면 협의하고 다른 사람의 자문을 상당히 많이 구할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이 장관이나 국무위원 지명은 우리가 그냥 전적으로 한다. 아무 이 금정, 이 사람의 평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자체적으로 검증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전문성, 능력을 보고 지명하면 그 다음에 검증팀에서 검증을 한 뒤 안 됐다 싶으면 과감히 터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저런 걸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보다는 애매한 사람이 이 어부지리로 되게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 이것만 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 임명, 지명도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충격적인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당선인 측은 늦어도 4월 초 발표를 목표로 지금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될까요? 지금 갑자기 부상하는 사람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안 한다면 권영세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기도 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다. 그리고 사선의 중진인데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 대사를 하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또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리더십으로 큰 적도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민주당이 다만 이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후보 내각을 생각하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지금 이걸 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권영세 부위원장 외에도 상당히 많은 후보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선인 측근그룹에서 박빙의 선거 결과에 맞게 화평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 그래서 호남 출신이라든지 민주당 출신 이런 쪽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될까요? 지금 호남 출신의 화평, 그렇다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거론됩니다. 사선의 국회 부의장을 지낸 무난한 인물, 한때 광주의 천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입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과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두터운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민주당 대표를 안철수 위원장과 공동대표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72석의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김한길 카드도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주선 위원장, 이 호남 출신 총리 후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누구를 지명할까요? 이외에도 또 다른 후보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고 기업인 출신도 지금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하마평이 나왔던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름이 거론됩니다. CEO 출신의 대한상회회장 시절 규제 완화 등을 두고 정부와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또 최근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두산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재 전 장관. 진대재 전 장관은 이래저래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들 중에 누구를 할까요? 4월 초쯤에는 내일이 거둬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